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코로나에 쓸려버린 중국 경제 2분기 경제 성장률 0.4%, 올해 목표 5.5% 먹구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중국 경제는 코로나19에 완전히 쓸려버렸죠. 중국의 올해 2분기 국내 총생산인 GDP의 성장률이 1% 미만으로 주저앉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제로 코로나로 불리는 엄격한 코로나19 봉쇄 정책, 이미 중국은 시 주석이 지난달 우한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기로 선언을 한 것이죠. 이것은 지금 상하이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2개월간 봉쇄를 한 이후의 말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유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12일에는 8년 만에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방문을 해서도 다시 제로 코로나를 강조한 것이죠. 전문가들은 중국 경기가 반등하려면 중국 정부의 경제 부양 의지와 부양적 강도에 딸려 있다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결국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인 5.5%의 달성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 코로나로 쓸려버린 중국 경제 2분기 경제 성장률 0.4%, 올해 목표 5.5% 먹구름입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5일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을 0.4%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인 1%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인데요. 로이터 통신은 지난 13일 경제 전문가 5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중국의 2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평균 1.0%로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1분기 성장률은 4.8%였지만 이번 2분기 성장률이 0.4%가 되면서 이를 합산하면 중국의 상반기 성장률은 2.5%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로써 중국 정부가 목표한 올해 성장률 목표인 5.5%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당초 올해 목표가 올해 초반만 해도 6%였지만 지난 3월 한 차례 5.5%로 낮추고도 목표 달성이 어렵게 된 것이죠. 자, 지금 보시면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는데 중국 경제 성장률이라고 보여드리는데 2020년 1분기부터 2022년 2분기까지 경제 성장률을 보는데 지금 2021년 1분기를 보면 18.3%까지 껑충 뛰어오르게 되죠. 상대적으로 코로나19를 잘 해결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통해서 잘 해결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이때 당시에 주문이 다른 데는 다 공장을 문을 닫는데 중국만 열었기 때문에 주문이 몰려들습니다. 중국이 몰려들면서 이렇게 했지만 이 1분기를 기점으로 2분기 뚝 그리고 3분기 뚝 4분기 뚝 2022년 1분기 2분기에는 아주 꼬라박게 되게 된 것이죠. 중국의 국가통계청은 올해 들어서 국제 환경이 더욱 복잡해지고 국내에서는 산발적인 코로나19의 발생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커졌다라고 하면서 예상치 못한 돌발 요인들이 심각한 충격을 주면서 2분기 경제 하방 압력이 뚜렷하게 증가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제금융기관들이 예측한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4% 안팎, 이것조차도 지금 성장이 어려울 것이다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주요 금융기관들은 중국의 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계속적으로 낮추고 있는 상황. 지난 5월 미국의 투자은행인 JP모건은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4.3%에서 3.7%로 0.5%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0.6%포인트죠. 0.6%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JP모건이 중국의 GDP 예상치를 낮춘 이유 또한 제로 코로나 정책. 제로 코로나 정책이 중국 경제를 위축시킨다는 것입니다. 다수의 금융기관들 또한 중국의 경제성장 붕괴의 원인으로 제로 코로나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올해 2개월 가까이 지속된 상하이 봉쇄를 포함해서 베이징, 선전 등 주요 대도시 봉쇄가 경제성장에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주었다라는 분석 때문이죠. 실업률 또한 정권 차원의 고민거리입니다. 중국 당국이 조사한 1분기 실업률은 다음과 같은데요. 도시와 농촌 합산 평균치는 5.5%, 31개 대도시는 6%, 그리고 청년층인 16세에서 24세 구간의 실업률은 무려 16%나 됩니다. 그래서 청년 실업률이 상당하다라고 보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청년층인 16세에서 24세 구간의 실업률이 중국 사회의 골칫거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졸업 시즌이 다가오죠. 8월까지 졸업 시즌인데 이 졸업 시즌이 지나가면 더욱더 높은 실업률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지금 청년층의 실업률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중국의 올해 대학 졸업 예정자 수는 1076만 명으로 역대 최대이기 때문이죠.
9월에 새 학기가 시작되는 중국은 6월, 7월이 졸업 시즌입니다. 이제 졸업 시즌이 거의 끝났죠. 대학 졸업생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기에 경제 침체까지 겹치면서 취업난에 빠진 청년층의 불만이 해소하는 일이 정권 안정을 위한 최우선의 업무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죠. 대외적으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코로나를 극복했다라는 선전에 동원이 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포기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기 부양을 위한 중국의 선택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중국이 경제 부양을 위해 거의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내부에서는 힘이 분산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리커창의 경기 부양 정책, 시진핑의 제로 코로나 정책의 대립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첫 번째 내용은 리커창의 경기 부양 추천과 좌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난 5월 리커창 총리가 이끄는 국무원은 6개 방면 33개 경제 안정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총 8천억 위안, 한국 돈으로 약 156조 원을 투입해서 재정, 통합, 그리고 공급망 안정 및 인프라 건설 방안입니다.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인프라 건설 방안이죠. 이 인프라를 통해서 재정을 지출하고 이 재정을 지출함을 통해서 사람들의 실업률을 줄이겠다라는 그런 내용. 그러면서 전체적인 GDP까지 높이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 후속 조치로 6월 초 국무원의 상무회의 경제 상황을 점검하면서 33개 경제 안정 조치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33개 중 14개는 코로나19 조치로 기업이 입은 피해를 완화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죠. 소비, 마이크로 기업, 아주 작은 기업,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그리고 대출금 일부 탕감안 등이 이번 조치에 담겼습니다. 기업 지원 방안에는 정부 계약과 대출의 특혜를 제공하고 공과금 감면, 사회보험료 및 주택기금의 납부 기한을 유예해주는 조치, 이러한 것들이 포함이 되었고, 지원 대상에는 제조, 기술 서비스업, 에너지업, 운송업, 생태보호법 등 선별된 분야의 일부 대기업도 포함이 되었다는 것이죠. 나머지 조치들은 중국 경제 성장을 오랫동안 뒷받침해온 인프라 분야를 겨냥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프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거의 건축, 건설, 그리고 5G 통신 라인 까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국가적인 인프라를 모두 다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자원 관리와 홍수 방지, 도시 수도관 정비, 거의 대부분 건설에 해당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수해 방지와 관련된 내용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석탄 발전 확대를 추진하면서 풍력, 태양력, 그리고 수력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분야 지원도 약속을 했죠. 그래서 지금 중국과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 전력 쇼가 한번 벌어졌죠. 전력 쇼가 한번 벌어지면서 석탄 발전의 확대를 실시합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은 중국은 충분한 석탄 확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그런데 석탄 화력발전소가 가동하지 않은 것은 미국과의 협상을 하려고 준비했었던 것이다 라고 했는데, 결국은 석탄 발전 확대를 추진하고, 그리고 작년에 풍력에 대해서 된통 얻어맞았죠. 풍력이 거의 되지 않았던 상황. 그래서 풍력, 그리고 태양열도 마찬가지로 태양전지 이런 쪽, 그리고 수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지원도 약속한 상황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건설 아니면 인프라 구축 이런 쪽이죠. 또한 운송, 창고, 도시허브 등 물류 분야에서도 자동차 및 항공 제조 분야와 마찬가지로 판매에 방해될 수 있는, 즉 지역 및 국가 차원의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 성장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그 법안들을 다 걷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미국의 경제 전문가인 밀턴 에즈라티는 중국의 이러한 경기 부양 노력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과거 정책들과 비슷해 보이지만 마이크로 기업과 중소기업의 지원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차별이 있다. 과거 정책들과 거의 비슷하다.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아주 적은 마이크로 기업, 그리고 중형인 중소기업, 이러한 지원을 강조했다라는 거죠. 투자회사인 로드 에버트 앤 컴퍼니의 수석경제연구원을 지낸 에즈라티는 과거 중국 정부의 경제 부양책은 대체로 소규모 기업을 외면하고 도로, 다리, 항만, 철도 연결 등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 인프라 프로젝트에 집중했다. 지원금 대부분은 대기업, 특히 국유기업들이 가져갔다. 지금 중국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왔던 것은 이 국유기업의 성장과 같은 궤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 기업과 중소기업의 지원을 강조한 점, 이들 소규모 기업이 코로나19 봉쇄의 피해가 가장 직접적으로 가장 크게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전에는 대기업 중심, 특히 국영기업 중심으로 발전이 되었다면 이제는 소규모 기업인 마이크로 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반드시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코로나19에 가장 타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번 경제안정조치에서 국무원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피해 구조에 힘쓰려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지만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 초점이 근본적으로 변화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면서 국무원이 다른 정책에서 국유기업이나 대기업 중심의 기존 우선순위를 바꿨다라는 신호는 아직까지 포착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드는 의문점은 리커창의 6개 분야 33개 조치가 계획대로 이루어질까 하는 점이죠. 우젠중 타이베이 해양과기대 교수는 RFA와 인터뷰에서 리커창이 지난 2022년 5월 달에 6대 안정, 6대 보장을 내세우면서 경제 안정을 추진한 일을 언급을 했는데요. 6대 안정 조치란 역시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서 영세기업, 자영업자의 세금을 감면을 확대하고 기업의 사회보험료 총 6천억 위안, 한국 돈으로 117조 4천억 원 등을 감면해주면서 조업을 정상화하고 민생을 보장하는 정책이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이를 실행을 하려면 난관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보는 것은 이겁니다. 사회의 정상화. 두 번째로 보는 것은 코로나 정책의 폐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 정상화가 되려면 공산주의 자체를 아예 뜯어 고쳐야 돼요. 그리고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하려면 지금 시진핑 주석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결론은 뭐다? 좌절뿐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 교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중간급 관리자들이 시진핑의 제로 코로나와 리커창의 경제 안정 정책에 대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추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제로 코로나 정책에 추가 더 실렸다. 무기가 이쪽에 더 실렸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중간급 관리자들이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의 정책 줄다리기를 하면서 직위 보존에만 여념이 없다라고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누구 하나도 나서서 리커창 총리의 경제 안정 정책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고 관망하고 있다라는 거죠. 올해 도시 봉쇄가 이어진 것도 시진핑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과도한 충성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죠. 제로 코로나 정책에 추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리커창의 경제 안정은 중국 내에서 폐기될 정책이다 라고 보게 된다라는 거죠. 지난 5월까지 리커창의 행보가 두드러졌지만 6월 이후에 시진핑의 존재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한 방문과 홍콩 방문, 여기에 신장 위구르 방문. 자, 홍콩과 같은 경우는 반환이 벌써 오래됐죠. 그리고 우한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지역 잘 극복했다고 다독이는 2년 3개월 만에 방문했고, 신장 위구르 지방은 8년 만에 방문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대단하다. 중국 자체는 대단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코로나 정책을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완전히 돌파하겠다. 라고 선언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6월 달에 우한 방문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제로 코로나의 재역설. 그리고 7월 1일 홍콩 방문에 대해서는, 그리고 신장의 방문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코로나19에 은둔했던 시진핑이 지방 사찰을 늘리면서 코로나19의 방역 성과를 강조하고 경제 발전을 내세우면서 내부 결속을 다지면서 존재감을 더욱더 확대시킨다. 언론 노출이 계속되고 있어요. 우한, 홍콩, 신장. 이번에 G20 정상회담을 했죠. G20 정상회담에 지금 안 갔어요. 코로나가 재확산된다고. 그런데 리커창과 같은 경우는 지난 수개월 동안 방역에 우선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는 게 다른 점입니다. 본업인 총리직에 충실한 행보이면서도 소신 행보라는 평가가 유력하고 있는데 결국은 누구한테 밀렸다? 시진핑한테 밀렸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외부에서는 시진핑과 리커창의 갈등이 불거졌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도 그런 류의 표현을 한국 언론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리커창이 내년에 은퇴를 한다고 이미 선언한 상황. 그래서 내년 은퇴를 선언한 리커창의 그냥 존재감만 드러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결국은 내년에 은퇴하는 사람이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나도 열심히 일했어. 외부에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고 은퇴를 할 거야. 결국 그 추는 누구한테 간다? 지금 3년임을 준비하고 있는 시진핑한테 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3년임을 확정지을 중국 공산당체 20차 당대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3년임을 확정지을 때까지 결과를 관망할 가능성이 높고 제로 코로나 정책이 그대로 고수할 가능성이 높죠. 결국 중국이 목표했던 경제 성장률은 더욱더 요원해 보입니다. 리커창의 소신 행보는 결국은 무너졌고 제로 코로나 정책은 더욱더 성행하면서 중국의 GDP는 여전히 꼬라박을 것이고 이러한 내용이죠. 자, 전체적인 그림은 이렇습니다. 리커창과 시진핑의 대결이 있었다라는 한국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 리커창은 내년에 은퇴할 사람이고 그냥 은퇴하기 전에 자기가 열심히 일했다라고 외부에서 보여주는 그런 뉘앙스밖에 없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통해서 이 정책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우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중국의 경제는 계속 꼬라박고 있고 2분기에는 0.4%였지만 3분기에도 계속적으로 어려워질 것이다. 지금 현재 제로 코로나 정책을 통해서 봉쇄된 곳만 40여 개가 넘고 지금 상하이와 베이징도 어려움에 들어가고 있고 장강 삼각주, 그러니까 베이징이 장강, 양쯔강의 하류에 있잖아요. 상박주에 있는 하류에 있는데 이 주위로 지금 코로나가 재유행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죽었다 깨어나도 5.5% 성장 어렵다. 물론 자료를 조작해서 그 상황이 나올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로는 그렇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